얘도 사실상은 뭐 경우의 수 문제에 가깝죠. 네. x에서 y를 함수니까 이 조건 때문에 f1하고 f2하고 f3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죠. 합이 홀수이려면 홀수이면 되죠. 그죠? 네, 학원입니다. 네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활용까지요. 활용까지요. 예, 활용 문제들까지 좀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홀수이면 3개 합이 홀수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홀수가 1, 3, 5, 7, 4개 있잖아요? 그리고 1대1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같은 홀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이게 1대1 함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3개, 4가지, 3가지, 2가지가 가능하고 F4도 결정해야 되는데 F4는 아무거나 골라도 되죠. 근데 이미 F1과 F2와 F3이 3개의 원소를 차지했기 때문에 선택권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96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짝 홀도 가능한데 이건 이제 홀수의 위치 자체에 따라서 3가지의 경우가 일단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홀수는 4가지, 짝수는 3가지, 2가지가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F4를 결정하는 게 또 이렇게 있죠. 이게 288가지요. 그래서 이 둘 더하시면 답은 384개다. 이건 뭐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도 경우의 수고 기말고사도 경우의 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경우의 수 못하면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고득점은 쉽지 않다. 알겠죠? 네. 63번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기억도 1대1이죠? 그죠? 네, F3은 6입니다. F1과 F4의 대소관계 나와 있고 F2와 F4의 대소관계 나와 있어요. 이건 그림으로 그려서 볼까요? x에서 y로의 함수고요. 1, 2, 3, 4, 5가 있어요. 1, 2, 3, 4, 5, 6이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F3이 6으로 가고 있다. 요거 하나만 아는 거죠. 맞잖아. 근데 F1과 F2가 둘 다 4보다 작다 해서 뭘 깨달아요? F4는 3보다 큰 같다를 깨닫습니다. 1대1이니까 F4가 1이나 2라면 F1이나 F2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세 가지로 분할됩니다. 첫 번째, F4가 3일 때. 두 번째, F4가 4일 때. 세 번째, F4가 5일 때. 이거 세 개일 때만 각각 경우의 수를 세시면 답이죠. 그죠? F4가 3이라고 하면 어차피 F1과 2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F1이 1로 가든, 그러니까 1이 1로 가든가 1이 2로 가든가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F4는 결정됐으니 F5만 결정하면 되죠. 근데 F5는 하나, 둘, 셋, 넷, 두 가지밖에 없네요. 네 가지가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죠? F5가 뭔가를 택하고 싶은데 이미 여기에서 이 1, 2는 사용되었고요. 얘도 사용되었어요. 6도 사용됐으니까 남은 거 두 개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네, 그래서 네 가지. F4가 4라고 하면 F4가 1을 썼기 때문에 F1이나 2가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대응할 수 있어서 3P2, 3 곱하기 2라고 써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남은 건 여전히 두 개일 거니까 12개입니다. F4가 5라고 하면 4 곱하기 3을 할 수 있죠. 또 남은 건 두 가지니까 또 24가지예요.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40개가 가능하겠다.
이것도 그냥 경우의 수 문제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경우의 수가 약하면 이미 함수부터 좀 쉽지가 않다. 함수에 대한 지식은 여기 사용하는 게 뭐가밖에 없어요. 1대1 대응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예. 1대1 함수겠죠. 대응이 아니고. 예. 267에 보면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의 함수고요. fx는 x 더하기 3의 약수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습니다. 근데 2가 아닐 때요. 예. 그 다음에 2일 때는 2를 가져요. 가령 이게 1이라면 4의 약수의 개수인데 4의 약수의 개수는 1, 2, 4, 3개거든요. 그러니까 f1은 3이고 2라면 5의 약수의 개수인데 1호잖아요. 2개예요. 그죠? 2라면 5, 1, 5 2는 안 되죠 어차피. 근데 3이라면 3, 3, 6이니까 1, 2, 3, 6 4개입니다. 4라면 7이니까 1, 7 2개가 되겠네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fx가 이미 확정되는 것 같은데 그냥 확정이 되는 것 같고 gx는 fx와 이제 교환을 만족한다 하고 g1이 4이다 정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x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대응관계가 다 나오니까 그림 그려서 확인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g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를 생각했을 때 똑같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 g를 생각해내면 되는 거죠. 어차피 f2는 1인 거가 나와 있고요. 그죠? 아까 f2는 얼마 됐죠? 3이 됐나? 그죠? 4의 약수의 개수니까. 그 다음에 f3은 6의 약수의 개수니까 4예요. f4는 7의 약수의 개수니까 2예요. 이렇게 함수 f가 이미 확정되죠. 그 다음에 g1이 4다 알려줬으니까 이건 뭐 이어놓으면 되고 이걸 만족하니까 g1이 3은 여기다 1 넣으면 f4니까 2여야 되거든요 얘가. 그죠? 예, 함수값이 2여야 되니까 f2를 넣으면 3이라서 3이 2로 가야 되는군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또 g3이 2로 간다 나왔으니까 또 여기다 뭘 넣어볼 수 있어요? 3을 넣어볼 수 있죠? 3을 넣어보면 f가 1이니까 이 함수값이 1이에요. 그럼 함수값이 1이 돼야 되니까 3을 넣었을 때 4가 1로 가야겠네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g를 다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 걸 찾는 건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고 찾고 나면 뭐 답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g의 3의 3은 3이네요. g4는 1이었죠? 그래서 답은 3입니다. 이렇게 실제 대응관계를 찾아내게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좀 불편해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개 불편한 문제들도 있어요. 결국 되긴 되는데 되게 불편한 문제들 있으니까 훈련하셔야 되고 이걸 실제 시험 때 빠르게 못 찾으면 그만큼 푸는 시간 오래 걸리는 거니까 문제가 하면 불편하고 풀기 싫어도 결국 남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결국은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던져줘도 즉각적으로 풀이 시도해요.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좀 애매한 친구들한테 그런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면 5분간 뭐 하냐면 한숨 쉬어요. 이거 한 5분 하고 있어요. 5분 하면 갑자기 뭐 머리가 좋아지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면 바로 풀기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68번 x에서 x의 함수 f와 g가 1대1 대응이고 유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만족하는 f와 g를 그냥 완성하시면 답을 내는 거죠. 똑같이 순차적으로 완성해 볼게요. 둘 다 x에서 x의 함수고 자 시작해보죠.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나와있는 걸 다 이어요. f1은 3이야. 그 다음에 g2는 4야. 약간 팁을 주면 이건 확실히 나와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는 지워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볼펜을 하고 나머지는 연필로 하면 좀 좋아요. 굳이 풀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망하면 지워야 되는데 망해서 지웠는데 지금 다 지워주면 짜증나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 지의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가 일이다. 이런 문제들은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될 것 같지 않니 얘들아? 그치? 예, 하다 보면 뭐 1대1령 깨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를 사용을 할 건데 지 일이 뭔지를 모르잖아. 근데 지 일이 예를 들어서 1이었다고 해봐. 그럼 지 1은 3이니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 1은 일단 1은 아니야. 지 1이 2였다고 해볼게. 지 1이 2였다고 하면 지 2가 1로 가 있는 상황인가? 해보지 뭐. 이건 일단 안 되진 않으니까 지 1이 2였어요. 근데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저게 1이 되려면 2가 1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G의 함수값이 2가 나오려면 F4가 1로 가야 되거든요. 바로 망했죠? 맞잖아. 1대1 조건이 깨졌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구나. 백 하고. 그러니까 지울 일이 생긴다니까? 알겠죠? 예. 자 이제 G1이 3이라고 합시다. G1이 3이라고 하면 F3이 1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2에 대응한 게 누가 없어요. F4가 2로 간다고 하면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겠네. G가 4로 가니까 F4는 4로 가야겠네요. 맞죠? 그럼 G4는 2로 가야겠네. 그럼 1대1이니까 2는 2로 가야겠네. 3은 1로 가야겠네. 완성됐어요. 이런 식으로 완성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네. 그래서 G3은 1이고요. F2는 2이고 G2는 4니까 4네요. 그래서 답은 5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몇 번의 시행착오면 반드시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딱히 질문할 까닭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존나 귀찮으니까 네가 좀 해봐.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여튼 뭐 어려워서 아무리 바라봐도 못 풀겠다 이런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75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을 R, 유리수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실수의 실수의 함수가 다음 만족한다. 유리수가 들어오면 루트 2를 함수값으로 갖고 무리수가 들어오면 1을 함수값으로 가져요. 그러면 F서클, FX가 FX냐? FX의 원래 기능은 뭐냐면 유리수가 들어오면 루트 2를 뱉는 애예요. 무리수가 들어오면 1을 뱉는 애예요. 그럼 얘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되죠. 그럼 얘한테 유리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루트 2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다시 1을 뱉을 거란 말이야. 무리수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유리수가 들어왔으니까 또 루트 2를 뱉을 거란 말이야. 그럼 유리수가 들어왔을 때 루트 2가 나오는 건 기능이 똑같죠. 그래요. 자 이번에는 무리수를 넣어봅시다. 그럼 얘가 1을 뱉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유리수가 들어가니까 다시 루트 2를 뱉을 거란 말이야. 다시 무리수가 들어가니까 또 1을 뱉겠죠. 그럼 무리수를 들어갔을 때 1을 뱉는 게 똑같죠. 그래서 기능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함수는 동일한 함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냥 함수가 똑같다는 게 그냥 그거야. 모든 x, 정의역 내에 모든 x를 넣었을 때 다 똑같은 y가 나오면 같은 함수입니다. 식이 같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식이 같은 것들이 주로 그러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식이 같은 함수의 상등 조건 기억납니까?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박유정 학생? 네. 함수의 상등 조건 뭐죠? 감사합니다. 태우 함수의 상등 조건 뭐야? 아니 그래도 이반 수학 좀 한다는 학생이 모이는 반 아니야? 근데 함수의 상등 조건도 모른다고? 상등신이야? 농담이고요. 네. 함수의 상등 조건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얘기 꺼냈어요. 왜냐면 문제 풀 때 막 등장하진 않으니까 자꾸 잊게 되잖아요. 네. 함수의 상등 조건은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면 두 함수는 같다고 합니다. 여기 어디에 함수를 표현한 식이 같다는 말이 있어요? 아예 없지. 있을 필요도 없고요. 아예 없잖아. 맞잖아.
이해하시죠?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냐? 나는 애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 자, 뭐 하나 보여줄게. 봐봐. 생각났을 때 얘기해야 돼. 나중에 또 얘기한 줄 알고 얘기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 X하고 Y가 있어. 여기 X하고 Z가 있다고 할게. 1, 2, 3이 있고 A, B, C, D가 있어. 1, 2, 3이 있고 A, B, C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F고 얘가 G야. 1은 B로 가고 2는 C로 가고 3은 A로 가. 1은 B로 가고 2는 C로 가고 3은 A로 가. 이 두 개 함수는 같을까 같지 않을까? F도 1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G도 1을 집어넣으면 B가 나와요. F도 F에 2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고 G도 2를 집어넣으면 C가 나와요. F에 3을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G에 3을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그래서 학생 하나가 나에게 진짜 진지하게 물어봤다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알겠죠? 선생님, 함수가 어차피 x 원인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정속변수의 대응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둘 다 동일한 독립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정속변수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두 개의 함수의 기능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두 함수를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육과정에서 이걸 다른 것으로 보죠? 존나 똑똑하지? 개 똑똑하잖아. 심지어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이걸 두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이 같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고 했대. 공역은 안 같아도 된다고 했대. 그 얘기를 듣고 얘가 찾아봤는데 교과서에는 공역도 같아야 된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원생님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는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얘는 역함수가 있어요. 얘는 역함수가 없습니다. 같은 함수라면 둘 다 역함수가 있었어야죠. 그래서 함수의 상등 조건에서 공역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공역 안 같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공역을 무시하게 될 거 아니야. 실제로 XY의 대응 관계에만 집중을 하면 공역은 굳이 안 같아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공역도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거. 이해됐니? 이해됐어? 얘는 어차피 공역이 같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X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가 같다면 확인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함수 gx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어요. 뭐 해보면 되죠. 어차피 근데 기억을 판정하면서 깨달으면 얻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판정하고 동일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x가 유리수였다고 합시다. 그럼 gx는 얼마지, 아영아? 1 아니야? 왜냐면 얘가 루트 2고 얘는 유리수일 거니까 루트에다 유리수를 더하면 무리수가 되잖아요. 그럼 무리수를 집어넣으면 1을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x가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gx는 뭐가 나옵니까? 여전히 1이 나옵니다. 왜냐면 얘가 1을 출력할 건데 얘가 유리수가 아니니까 둘이 더하면 또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를 집어넣으면 1을 출력하게 되죠. 그래서 치역의 원소 개수는 2개가 아니고 1개입니다. 1밖에 안 나와요. 어떤 경우든. 사실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네. 디귿. fx1과 fx2가 같지 않다는 게 하나는 유리수고 하나는 무리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리수랑 무리수 곱하면 무리수지라는 병신 같은 질문 하는 건데 유리수가 하나가 0이면 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답은 기억이에요.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무리수지 이러면 이런 애들 다 틀려 이제. 알겠지? 0 곱하면 아무리 어떤 무리수를 곱하더라도 0이 되기 때문에 유리수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발레는 x1이 0이고 x2가 뭐 루트 2다 라고 하면 fx1, x2는 다시 루트 2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1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죠? 276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유리수면 뭐라는 뜻이에요? 항등.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보낸다는 얘기죠. 무리수면 부호 바꾸고 1 더해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 읽을 때도 좀 내가 읽는 것처럼 읽으면 좋겠어. 유리수면 x 이렇게 읽는 애들은 뭔 생각으로 읽는 거야. 무리수면 1 빼기 x 수학 잘 하겠냐 이런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리수가 들어오면 그대로 내보내고 무리수가 들어오면 부호를 바꿔서 1을 더한 후 내보낸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냐 아가들아. 그런 거 같지? 자, 그래서 x가 유리수였다라고 하면 f서클 fx를 구하려고 하면 fx 자체가 x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x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맞잖아. x를 그대로 내보냈는데 그럼 또 유리수인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럼 또 그대로 내보내겠죠? 네. x가 유리수가 아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f서클 f x는 실제로 뭐가 될 거냐면 f의 1-x가 되겠죠? 근데 1-x는 무리수일 겁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1-1-x가 되겠죠? 그럼 또 x네요? 그래서 유리수냐 무리수냐 관계없이 f서클 fx는 x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a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은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 이것부터 하겠냐? 보통 A가 유리수겠니?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무리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유리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겠지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아닐까? 시험이면 이거 먼저 보고 답 나오면 다음 문제 가면 되잖아. 내 말 이 말이야. 의심스러운 걸 선택하는 과정이 왜 없냐 이거야. 기계야? 유리수일 때. 아 얘는 유리수 무리수 둘 다 봐야 되니까 뭘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얘는 둘 중에 의심스러운 걸 먼저 선택해서 답이 나오면 다음 문제로 갈 수가 있잖아. 선생님 답이 2개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흔하지 않아요. 이런 거나 검토해. 이건 체크해놓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무리수 때 확인. 그러니까 검토라는 게 새로운 문제 다시 푸는 게 아니야. 답이 이게 유력한데 확인이 필요한데 이거 확인하는 시간을 아껴서 뒤에 뭔가를 더 풀 수도 있잖아. 그럼 난 이 문제 그냥 확률적으로 한 95% 정답인 것 같으니까 95% 정도의 점수를 기대하겠다고 낼 수 있잖아. 뒤에까지 풀었으니까 개이득 이러면서 이런 관점이 검토지. 어쨌거나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라고 간주해 볼게요. 유리수가 아니면 뭐 한다고 했지 내가?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 항등인 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되게 친절한 문제야. 1번 왜 풀게 한 거야? 여기 1번 풀어놓고도 3번 넣는 놈도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야? 1번을 풀어놓고 이걸 3번을 합성하고 있는 애들 진짜 너무 충격적인 거야. 2번 합성하면 항등함수이라고 본인이 결론을 냈잖아. 그러면 여기 2개 없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무리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부호 바꾸고 1 더한다고 했으니 1-a가 되겠죠. 얘는 항등이니까 그냥 루트 3a라고 써야지. f서클 fx는 항등이라고 했어요. 예. 이게 4 더하기 루트 3인 거예요. 그럼 a 뭐 나오죠? 감사합니다. 3 더하기 루트 3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예. a는 그러면 2루트 3 더하기 3 무리수임이 성립하니까 사실 얘가 답이 유력하죠. 예. 자, a가 유리수일 때 해볼까요? a가 유리수라면 유리수니까 fa는 유리수면 그냥 빼면 된다면 a죠. 저건 항등이니까 루트 3a죠. 뭐 시간이 많이 낭비되진 않네요. 4 더하기 루트 3이죠.
맞잖아요. 성립할 수가 있냐? A가 1이면서 사야 되는데 애당초 성립이 안 되네요. A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무리수의 상등에 의해서 A는 4이면서 동시에 1이어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네, 안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8. 아하. 이거 빈출이라고 써있잖아. 맞아, 맞아. 네. 이거 좀 별표 한 3개 줄게. 왜냐면 되게 잘 나오고 이거 나올 때마다 삽질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려고 해. 합성을 하면 항등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3개짜리 한번 해볼까? X 그림 존나 무성의한 이유가 별 필요 없어. 1, 2, 3 1, 2, 3 1, 2, 3 똑같은 함수를 2번 합성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번 함수를 통과했는데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야. 가장 단순한 건 그냥 처음부터 자기 자신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안 가고 싶으면요,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게 얘를 만족하는 함수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냥 처음부터 항등이거나 특정한 원소가, 아니면 원소가 짝을 지어 서로 교환되거나. 그냥 이걸 딱 정리를 해버려. 맨날 물어보니까. 그럼 나오면 너 나올 줄 알았다라고 생각해서, 알겠지?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건 첫 번째, 항등의 케이스가 있을 거고, 얘는 원소 6개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한 쌍만 교환되는 상황이 있겠죠. 나머지는 항등이에요. 세 번째, 두 쌍만 교환되는 경우가 있겠죠. 나머지는 항등이에요. 세 쌍이 교환되는 건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얘는 교환돼 있다. 그치? 그러면 F5가 6이면 F6은 5여야 돼요. 내가 이걸 안 보고 지금 써서 그러는데, 이게 항등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 때는 이제 제한점은 없을 거니까 항등이거나 한 쌍만 교환이거나 두 쌍만 교환이거나 세 쌍만 교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것 때문에 항등 불가능하고요. 예. 첫 번째, 한 쌍만 교환된 경우. 두 번째, 두 쌍이 교환된 경우. 두 쌍만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세 쌍이 교환된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해두면 딱히 그림을 그릴 이유도 없습니다. 한 쌍만 교환이면 F6이 5니까 나머지는 항등이어야 되니까 함수의 개수는 한 가지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쌍만 교환이면 어차피 여기는 교환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환할 아이를 고르면 돼요. 사시. 나머지는 항등일 거 아니야. 서로 다른 4개의 원소 중에 2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걔들이 교환되고 나머지는 항등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다 교환이면 선생님, 그러면 이게 교환을 선택하는 방법이 처음에 4C를 했고 남은 건 2C를 하잖아요. 맞잖아.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2개 뽑았다고. 2개 중에 2개 뽑은 거 왜 얘기하는 거냐 내가. 이건 경우에서 다시 할 얘기긴 한데, 알겠지? 고배우층은 반드시 순서를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4C2 곱하기 2C2라는 연산을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를 뽑았고 3, 4를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 곱셈이 순서를 만들기 때문에 얘가 이름이 생겨버려요. 근데 실제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줘야 돼요. 이건 경우에서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사람이. 선생님 4개 중에 2개를 뽑고요. 나머지 2개 중에 2개 왜 뽑는 거예요?
안 뽑아도 되잖아요. 남은 게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왜 뽑냐면 얘랑 얘랑 개수가 동일하다는 걸 내가 확인하려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인지하려고 하는 거야. 개수가 동일하면 이름이 없는 그룹인 거야. 실제 이름이 없더라도 개수가 다르면 이름이 있는 그룹입니다. 왜냐면 2명인 조와 3명인 조는 구분이 되거든. 너네가 친구 5명이서 조별과제 하려고 2명, 3명 조를 나눴어요. 너 무슨 조야? 나 2명짜리 조야.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6명이서 2명 나눴어요. 너 무슨 조야? 나 2명짜리 조야. 나도. 그럼 우린 같은 조인가? 하하하. 뭐 이렇게 할 거야? 이상하잖아. 상식적이면 조원의 숫자가 똑같으면 조원의 숫자로 우리 조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야. 알아요. 근데 6명이 1명, 2명, 3명으로 조를 편성을 해서 1명이 찐단가 보지? 아무튼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가 몇 명인지를 상대에게 말을 해주면 상대방이 우리 조가 무슨 조인지를 인지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생략하면 안 돼요. 이걸 생략을 안 해야만 2개짜리 조 하나, 2개짜리 조 하나 있는 거구나. 그럼 얘들은 실제로 이름이 없고 서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고배 법칙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을 안 쓰면 존나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고 치고 고배 법칙을 쓴 다음에 나중에 그 순서를 지워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워주는 행위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경우의 수 설명할 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유난히 좀 약한 애들이 있어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1 더하기 이게 얼마냐? 6 맞냐? 3 여기까지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경우의 수에서 얘기하는 경우의 수 단원의 조편성이에요. 근데 선생님 조편성 벌써 끌어다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안 되냐? 10개밖에 안 되잖아. 1, 2 다 하면 되지. 그렇게 할 거야? 아니요, 끌어다 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합성했을 때 항등이 된다의 의미를 그냥 외워. 뭘 볼 때마다 생각해. 맨날 물어볼 건데 알았지? 그냥 항등이거나 애초부터 아니면 2개씩 짝을 지어서 교환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280번 경우에서 문제가 겁나게 나오네. 질문이 그림과 같이 꼭지점의 좌표가 -2,6인 이참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x가 점 3,0에서 만나고 y는 gx의 y절편 뭐 그림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여기가 마이니까 여기 마칠 아니냐? 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절편의 합이. 그런데 방정식 어쨌거나 이게 지금 뭐냐면 f의 g의 x니까 이걸 뭐 gx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어쨌거나 fx의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언제 0이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이 말은 gx가 -7일 때하고 3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gx는 1차 함수니까 -7과도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 3과도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 2개의 점 달라요. 그러니까 2개다 이렇게 보면 돼요. gx의 식을 굳이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식을 안 구하고 풀려고 하라고. 정 안 되면 식 구하면 돼. 근데 왜 처음부터 식을 구하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방정식 fx는 gx 이것도 마찬가지죠. 식 쓰지 말고 어차피 얘는 fx가 gx하고 진짜로 같거나 아니면 fx하고 -gx하고 같은 거 아니야? 물론 gx가 -fx하고 같다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fx가 gx하고 같은 건 어디 있냐면 왜 이러지? 아니 왜 이럴까? 이 점하고 이 점이에요. 안 써도 돼. 알겠지? 그러면 2개가 있잖아. 맞아? 그럼 이것도 2개겠네? 아니지. -gx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x축이 대칭한 거 아니야.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 점은 공유예요. 이 점에서 다른 새로 생기더라도.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2개가 맞는데 얘랑 얘랑 하나가 중근이에요. 그럼 실제로 서로 다른 실근은 4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렇게 했잖아. 3이 중근입니다. 예. 여기까지도 식 안 썼죠? 그죠? 그 다음에 fx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fx가 0 되는 위치. 그럼 fx가 무엇이거나 아까 위에서 했었잖아요.
마이너스 7이거나 3이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7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3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어딘지 관심도 없어. 아무튼 다 더하라잖아. 더하면 대칭 주기 몇 배? 4배요. 마이너스 8이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 함수 더할 필요 있는 놈들 내일까지 많이 풀어와. 알았어?